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 또 한 번의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 먹힐 것이냐? 일단은 올해 안에는 먹힙니다. 내가 집을 팔 때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주 아파트는 어떻게 될 건데 앞으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이제 세안고 매매는 막혔다. 어저께 친구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집 지금 팔고 전세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영상을 빌어서 만약에 내가 그 친구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저께 오전 10시에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어제도 약 2% 이상 코스피가 상승을 했고 오늘도 지금 아침 오전이지만 또 2%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반증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쏟았던 돈이 이제 앞으로 주식으로 들어오겠구나 라고 지금 신호를 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사무실 공사 중이거든요. 저 뒤에 보이세요? 여기 하담내 사무실 공사 중입니다. 어저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나오기 전에 대충 이 찌라시가 돌았어요. 그 찌라시를 봤을 때 다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예상 가능한 정책을 내놓으면 이 부동산 상승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거고 부동산 이 상승에 대한 찬물을 끼얹으려고 그러면 예상 불가능한 정책이 꼭 하나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어저께 나온 정책이 예상은 가능했지만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물음표를 가지게 하는 그런 정책이 나왔어요. 6월 27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그 느낌하고 좀 비슷한 느낌? 그리고 우리 동네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광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규제 지역을 넓혔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넓혔어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추가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지? 지금 온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하나? 투기과열 지역, 조정 지역,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의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법들을 깨고 있지 않거든요. 갑자기 강조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지역까지 지정된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더 어떻게 했어요? 일반인들은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단은 이 정책이 강력하다. 6월 27일 부동산 대책 이후 또 한 번의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 이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빨리 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가서 코스피 주식을 사고 1년 후에 집을 사라.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던지는 소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정책의 모든 전체를 하나로 보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냥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부동산 정책으로 원하는 게 뭔가를 그냥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이분들한테는 집을 사세요. 지금 당신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은 빨리 제가 기회를 줄 테니까 나중에 세금 받기 전에 집을 파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할 생각 하지 말고 주식을 사세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대출 규제를 지금 연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통적으로 자, 부동산 가지고 집 가지고 대출 과도하게 받지 마세요. 앞으로 집 살 때는 대출 옛날처럼 70% 받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시장에 먹힐 것이냐? 일단은 올해 안에는 먹힙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올해는 무조건 먹혀요. 왜냐? 기본적으로 이제 강교만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강교가 이제 오늘부터 조정구역, 투지과열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LTV가 70%에서 40%로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정책 전에는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6억까지 대출은 그냥 기본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집을 살 때
웬만하면 6억 대출은 받겠네. 왜냐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보통 LTV 70%면 7억까지 나오는데 정부가 6억까지 대출 제한을 했기 때문에 6억까지 내가 집을 대출 받아서 내 돈 4억 정도를 얹어서 집을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는데 이제는 틀려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LTV 때문에 4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6억을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살 집의 대상이 2억이 낮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책이 나올 때 전까지는 당연히 난 6억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도 6억이 대출이 안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외의 지역은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6억이 대출이 나오겠죠. 15억 이하면. 그렇지만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또 이 지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6억이 대출이 나오겠네? 15억 이하면? 이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LTV가 40%일 때 6억이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짜리 집을 사야 되냐면 딱 15억짜리 집을 사면 1, 4는 4, 5, 4, 20 해서 6억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6억 대출 받는 게 아니라 40%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4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내 대출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광교에 있는 어떤 집을 산다 그러면 내가 15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 최대 15억 이하가 6억을 대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현금을 집을 팔고든 내가 현재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최소 10억을 갖고 있어야지 15억 이하의 집을 살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6억을 대출받아서 그거로 세금도 내고 수수료도 내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주택자들은 또 얘기가 틀려요. 다주택자들은 조정구역에 묶이면 이제 취득세나 양도세가 확 올라요. 그래서 내가 다주택자인데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면 이제 취득세가 3%에서 8%, 12%로 팍팍팍 올라갑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양도세 구간이 보통 6에서 45% 구간인데 다주택자들은 여기서 해당 조정지역에서 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20에서 30%가 추가로 붙어요. 갑자기 그전에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강남과 용산에 한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서울 전 지역, 그 다음에 경기 12개 지역 이 안에 다 묶은 거예요. 왜냐면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 이 안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만 살고 있지 않아요. 경기도에도 살고 있고 분당에도 살고 있고 이런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갑자기 오늘부터 야, 너 이제 집 팔면 아니면 집을 사면 너 세금 많이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바로 현재 오늘부터 시행이 돼서 내가 일반인들 무주택자를 3% 세금을 낼 때 이분들은 8%, 12%로 중과해서 세금을 이제 내게 되고, 단 지금 정부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랑 장특공 을 중과 배제하고 있거든요.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해주고 있어요. 장기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최대 80%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조정지역에 들어가면 이 다주택자들은 이 장특공의 혜택이 사라져버려서 내가 집을 팔 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 바운더리 안에 지금 갑자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다주택자들은 지금 아마 생각이 엄청 많으시죠.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내년 5월 9일까지 집을 팔지 않고 있다가 내년 5월 9일에 그 중과 배제를 만약에 풀고 집행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집을 팔 때는 내가 그동안 집값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냐면, 자, 맞지? 다주택자들 너 집 사지 마. 그 다음에 집 팔아. 언제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이 정책이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 미묘한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근데 나한테 이게 어떤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다가는 큰일 나요. 지금 이게 그냥 예전 하루 이틀 전처럼 내가 아파트를 사면 나 6억 대출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을 계약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대출 여력이 이제 은행마다 다 끝났고, 또 이번에서 정부에서 암묵적인 지금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끝났다. 거래는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과거를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언제 했었냐면 올해 2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를 강남에서 풀었었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재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조정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지정하면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군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 재지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과연 이 효과가 어떻게 되지?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지? 라고 이 셈법을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당장 이제 계약해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셈법을 계산하느냐고 시간을 끌 수 있는 하나의 효과가 있다. 일단은 매수세를 줄여놓은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아예 집을 사거나 사지 못하게 해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니까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이 과다한 사람들은 괜히 과다하게 집을 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대출이 없고 돈을 모았던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정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나요? 또 그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 정부가 생각하는 큰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집값은 우상향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정책이 와도 집값은 저는 우상향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우상향을 하되 기울기를 낮춰서 우상향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집을 구하시는 실구매자들한테는 집을 사라, 집값 올라갈 거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다주택자들한테는 야, 너희 부동산으로 투자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마.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면서 너희가 투자 수익률은 얻을 수 있지만 급등 남들보다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투자를 수익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주식에 집어넣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광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교 아파트는 어떻게 될 건데, 자, 이번에 이제 보시면 일단은 그 조정지역으로 묶여놓은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대출 내역을 보면 15억 이상은 이제 4억까지, 15억 이하는 6억까지, 그 다음에 25억 이하는 2억까지 대출 총량을 이제 줄였어요. 15억 이하의 아파트, 광교에서 12억에서 15억 사이의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존의 대장 아파트들은 지금 15억을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15억 넘는 아파트한테는 이 정책이 절대 호재가 아닙니다. 하고 가격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현재 올 초부터 거의 가격이 2, 3억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기울기로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서서히 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겠지만 당연히 15억 이상의 광교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보유세, 양도세, 장특공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매물 내놓기 시작하실 거고, 이렇게 정책이 발표되면 매수자들은 되게 긴밀하게 움직이는 대신 매도자들은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이 가격이 조정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매물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매물이 어느 정도 부동산을 하방 압력할 때까지 매물이 늘어나려고 그러면 적어도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그래서 이 정책이 아무리 강력하다 그래도 이 정책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의 매물수를 증가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하방 압력시키려고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지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정부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거는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천천히 올라가. 그리고 15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줘. 그래야지. 원래 15억, 13억, 11억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갭 차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갭을 띄워서 부익부 빈익분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욕을 먹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광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근의 영통, 수지 이런 데서, 수원 이런 쪽에서 내 집을 팔린 사람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할 때 광교 인근의 영통, 수원, 팔달, 수지까지 다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매수세가 끊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15억 이상의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집이 지금은 10억 이상의 아파트인 사람들이 그 돈을 팔고 내가 추가 대출 사업을 받고 10억 이상 아파트를 살 수가 있거든. 그냥 현금을 내가 15억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광교로 보면 최저 아파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6억대, 7억대 아파트에서 15억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 아파트들 중에서 15억과 가장 근접한 가격에 있는 아파트들부터 이제 거래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14억 5천에 있는 아파트는
대출을 6억 거의 6억 가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릴 거란 말이죠. 그 전에 내가 15억이나 16억짜리 아파트를 보던 사람이 대출이 한 1, 2억이 줄어버리니까 살 수 있는 그레이드가 이제 14억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월 실거래가 분석을 했을 때 올려드렸던 8월달, 9월달 결과에서 두드러지게 거래가 일어났던 그런 아파트의 강세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고, 기존에 날라갔던 대장 아파트들이 이제 어느 정도 15억 이상으로 점프했을 때 그 밑에 아파트들과 갭이 벌어졌었거든요. 원래 이 아파트랑 갭이 3억 차이였는데 갑자기 4억 5천으로 벌어졌어요. 그럼 이 남은 1억 5천을 메우기 위해서 그 밑에 14억, 13억, 12억짜리 아파트들이 이제 조금 더 높은 기울기로 당분간은 올라갈 거고, 이 위에 있는 대장 아파트 15억 이상 되는 대장 아파트들은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서히 신고가를 써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면서 매물은 점점 증가할 거다. 정부가 원하는 거는 집값 하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그다음에 경기에서 집값이 이상적으로 급등했던 지역한테 야, 너 좀 천천히 달려. 지금까지 세게 달렸으니까 이제 경보로 가. 그래야지 뒤에 있는 애들이 좀 따라오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이나 그 1가구 1주택자들한테는 자, 이제 너희한테 기회를 줄 거야.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단 대출 관리 잘하면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너희가 사고 싶은 집을 사. 대출 적당히 받아서 40% 이내 받아서 적당히 너희가 사고 싶은 집을 빨리 사. 그러면 너희 집값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자, 이제 너희가 부동산으로 다주택으로 투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이제 그렇게 벌 수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 일단은 집을 내놓고 그게 팔리면 그걸 부동산으로 투기하지 말고 주식으로 투자해.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주식 5천 시대를 도달하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잡느냐, 이 두 가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거든요. 지금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15억 이하의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은 1억, 예를 들어서 1억부터 15억까지 있다 그러면 이 10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활발하게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갭 투자가 안 돼요. 갭 투자가 아예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내가 2년 후에 내가 들어오려고 갭 투자하시는 분 수요도 꽤 있었거든요. 그 수요도 이제 막아놓은 거예요. 내가 바로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안고 매매는 막혔다. 어저께 친구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집 지금 팔고 전세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영상을 빌어서 만약에 내가 그 친구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집이 지금 어느 정도 몇 달 사이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다는 사람 있으면 팔고 너는 네가 1년 이내에 갈 동네로 가서 월세 들어가. 그리고 남은 차액 있죠. 이거를 주식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가 끝나는 2026년 12월 30일 이후에 끝나면 집값이 폭등할 거야. 언제처럼? 올해 3월처럼.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집을 사나?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정이 끝난과 동시에 너의 집값은 올라갈 거야.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이니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지금 광교 부동산 매수하시려는 분들한테 무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아래 댓글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인지,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무료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다음에 현재는 아마 이 대출 이후로 아마 우리 집 아파트를 빨리 내놔야 되거나 빨리 팔아야 되거나 매칭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매물 접수도 받고 매수자랑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